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1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오전장에 있는 시장 분위기와 그 안에 있는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1시간 안에 모두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에 이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장 정보라던가 혹은 이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연 링크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분과 함께 든든히 전략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 시장 분위기 저랑 함께 짧게 확인하고 또 전문가님과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2월 달은 긍정적으로 월봉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머물지만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44선, 코스닥은 863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오늘 여전히 저 PBR 관련해서 또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출산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내려가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관련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 보여주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가만 컴퍼니 5%, 제로투세븐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큰 등락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오전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저는 어쨌든 뭐 눌릴 자리에서 눌렸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6,600에서 2,700선의 그 구간이 아마 어려운 구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사실은 모멘텀에 대해서 이것을 돌파해줬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모멘텀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복근 금융위원장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복근 금융감독 원장에 따르면은 강력한 페널티를 담은 밸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밸류 프로그램 와서 발표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서 이쪽 정책을 수정할 거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 프로그램은 이미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어떤 정책을 시전하기 전에 실시하기 전에 미리 강하게 프레셔를 줬다가 그다음 이해관계자들이 달라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책들이 좀 누더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나온 정책이 약하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빠르게 된다, 조금 더 누더기가 된다 그러면 진짜 볼 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추가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특히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총선 용 정책이라는 느낌도 사실은 여러분들 다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총선을 앞두고도 이 정도인데 총선 끝나고 5월달, 6월달에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사실 상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는 금융감독원장의 개입 자체, 이 발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밸류 프로그램이 앞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강하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제 정부에서 시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도 있겠지만은 구두 개입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구두 개입 정도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정치인 테마주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선거철마다 대선 때거나 총선 때나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정치인 테마주들이 그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까? 왜냐하면 그 정치인 테마주니까 당선되면 호재 아닙니까? 근데 통상은 정치 이슈가 끝나면은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까요? 세력들은 모르고 그 종목을 끌어올릴까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약속을 한 거죠. 이 테마주는 이 정치인 관련주니까 이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은 끌어올라간다. 라는 것들을 합의하고 수급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두 개입이라고 해서 물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고 기대감이 없다고 해서 구두 개입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을 해주면서 시장에 조금 더 명분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매수를 할 때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명분이 필요한 것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명분이 필요한 것 같이 지금 당장은 실망하더라도 시장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명분 정도의 구두 개입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구두 개입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보다 수급이 들어오고 또 정책이라는 게 뭐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정책이 펼쳐지면은 이 정책 때문에 수혜주도 있으니까 수혜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두 개입이라도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식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바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 그 정도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지수가 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합니다. 내일 이제 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쭉 연휴가 이어집니다. 요즘 이제 불확실성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29일날 PCE 발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걸릴 자리에서 걸리기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수가 일봉상으로 코스피 지수가 소위 말해서 삼각 세일골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데가 2600에서 2700 라인 이 구간에서 두꺼운 매물대고 강한 매물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역시 밸류 프로그램이었지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통상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투터치를 하고 작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쌍봉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쌍봉 하나는 큰 봉 하나로 봐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정도 터치를 하고 한번 5번째쯤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저점은 올라가지고 상방은 막혀 있지만 계속 저가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수급의 주요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수급 자체는 양호한 좀 건전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나고 연휴 이후에 이제 PC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에 이제 PC 가격 지표가 나올 텐데 전달 때보다 0.3% 정도, 전달보다 0.3% 전달은 이제 0.2%가 올랐고 이번에 나온 1월 PC는 전달 대비해서 0.3% 정도 오를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년 대비로는 2.4% 정도 올라서 전달의 2.6%보다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8% 정도 증가할 것이다. 사실 근원 PC가 PC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성이 큰 지표들을 제외한 것이 이제 근원 PC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근원 PC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조금 더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인데 CPI도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좀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PC도 시장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가 시장의 컨셉보다 조금 높게 나와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딱 쌍봉에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 살만한 주식이 없다. 그래서 현금 보유고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고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커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투자하기 좀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종목들도 조금 많이 목끝까지 차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CE가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건 역시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쌍봉이니까 단기 조정에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투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까 나스닥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스닥 말씀 보면은 지금 이제 월봉상입니다. 월봉상으로 딱 쌍봉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다우존스 역시 쌍봉 구간에서 돌파를 했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도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올라간다고 친다면 이 구간을 역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쉬었다 갈지 하면 직접적으로 바로 뚫고 갈지는 PC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단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죠. 미국 경기 그렇게 튼튼한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미국이 자기들의 금리를 인하해 줄 필요는 없죠. 미국 금리 인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미국의 정책 결정은 미국 내부의 문제들을 기초 이제 데이터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PCE가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PC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대응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오전 시장 안에서 좋은 이슈 혹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여줬던 특징주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와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저희 확인 필요할까요? 일단 아가방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이제 네.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에 0.6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0.65명이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가임기 여성이 1년에 이제 가임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해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잖아요. 네. 그러면 두 명이 결혼해서 그 둘은 낳아줘야지 본전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둘이 결혼했는데 한 명 낳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낳고 0.65명이면은 뭐 두 커플이 결혼해가지고 뭐 한 명 나온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뭐 0.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세 커플이 결혼해서 막 두 명 나오든지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사례들을 상당히 이제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국은 스스로 소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신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고성장 에 의한 그 그림자들을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는 모습인데 이렇게 0.65명까지 내려가니까 또 정부의 정책들을 계속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오늘 아가방 컴퍼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이제 최근에 한번 시세를 줬다가 정부 정책 나오고 시세를 줬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세가 나온 다음에 반드시 이벤트 소멸로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 꽤 깊게 나왔습니다. 한 7,000원대까지 갔다가 5,000원대까지 왔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4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흐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추세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만약에 이 정도로 장대 거래량이 실린 양봉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총선까지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도 총선까지고. 총선 전에 이제 정책들이 만약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고 총선 이후까지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딱 고점이 나오긴 했습니다. 7,000원대 딱 나와서 팔 수 있었던 분들이면 제일 좋은데 못 파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7,000원대 전고점 트라이 해주는 점 지켜보고 다만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은 양봉이지만 오늘 종가에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거래량 터진 음봉이 되고 그냥 윗꼬리가 나왔던 게 단순히 매물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매도세가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양봉으로 끝난다면은 하루 정도
가져가셔도 조금 더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겠지만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손절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 없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관련 테마주들의 자금 순환이 있는데요. 일단 장 마감때까지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을지 잘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과 이슈도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해운주들이 사실은 최근에 상당히 좋았다가 조정을 많이 줬습니다. 네. 이제 해운들이 좋았던 때가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좋았었다가 이슈가 좀 소멸되니까 지금 다시 좀 조정을 상당히 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이야기들, 특히 최근에 중국 춘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물동량이 많이 늡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적으로 이게 이제 수혜가 돼가지고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좀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거나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할 때는 이 희망보험으로 돌아오면은 통상 15일 정도 더 기간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 15일에서 20일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 하는데 제가 직접 수출입하는 업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15일, 20일 이게 아니라 물량 다 도착하는 게 뭐 한 달 반, 2달만 들어와서 정말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뭔가를 주문해가지고 물건 들어오면 이걸 팔아가지고 이 대금 납부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잔금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할 때 다 물건 들어오거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클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해서 파는 업자들 같은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수출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죠.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도달하기 힘든 경우도 유럽으로 가는 경우에도 도착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이 흐름이 묶여버리는 경우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뉴스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제 들어오는 물량도 한 달 반, 2달 정도 밀렸다고 제가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수출입을 하고 있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 본다면은 이런 대한해운이나 이런 운송주들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화면 보시면은 자리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는 한번 손절가 좀 잡고 접근해 보시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번 급등했던 자리가 나오죠. 언제 급등했는지 나오는데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을 다 주고 지금 장기 입형 때쯤에서 오늘 거래량이 좀 실으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한 종가 좀 트라이 보셔도 사실 손절할 양도 좀 크지 않고 한 1,900원, 1,800원 손절가 잡고 접근해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해운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어쨌든 고점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1,800원 정도 손절가 생각하시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꼭 짚어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덴티스라는 종목이 어제 사실은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투명 교정 필름의 FDA 승인이 났다라는 뉴스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은 이제 조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덴티스가 자체 개발한 메시트라는 메쉬 구조의 완충 매트부가 내재된 복합 구조의 치과용 교정 시트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인지는 뭐 설명은 드려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저도 이제 앵커님은 이제 교정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이미 다 끝냈죠. 어릴 때 우리 하면 이렇게 쇠 같은 거 박잖아요. 그렇죠. 쇠 같은 거 박는데 그 요즘 이렇게 제가 이 투명 시트랑 찾아보니까 이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입술 끼우는 거요? 예, 끼우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기에는 뭐 이제 복시 선수들이 끼는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것 같은 그런 이제 그게 이제 투명 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요즘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조금 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력이 확실히 튼튼하게 필요한데 자체 이런 것들을 덴티스 같은 경우 자체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B2B 판로로 개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제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제 만약에 사셨던 분들이면은 따라 타신 분들이라면은 뭐 따라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도 잘 나왔고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니까 따라 탈 수 있는데
오늘 급락을 하니까 지금 사볼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가 괜찮냐. 굳이 이제 접근해 보신다면은 한 10,000원대 어간에서 9,000원대 상방이 전에 한번 돌파했던 저장을 줬던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고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내려오면은 이 자리를 저점으로 테스트하는 자리가 한번 나올 겁니다. 언제냐? 그게 현재 한 9,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9,000원대 후반에 사는 게 아닙니다. 9,000원 후반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양봉 내는 걸 확인하고 양봉 내는 걸 확인하고 사면 사실은 지금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지금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올라갈 때 사는 거랑 내려오는 도중에 사는 건 이게 다릅니다. 지금 전제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거를 예상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가 만약 지지가 안 나오고 깨져버리면은 이건 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는 것과 내려오는 구간에서 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비근한 예로 우리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여러분 관심 많으시니까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쉬지 않고 한 1년 반년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80만 원, 90만 원 샀을 때도 올라가는 자리에 8, 90만 원 샀을 때랑 내려오는 자리에 8, 90만 원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샀으니까 수익을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추세가 지금 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대라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양봉 내는 걸 확인하고 사자라는 말씀.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뭐 굳이 손절할 만큼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8%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9,000원대 후반에서 10,000원 초반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지 확인하고 손절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마지막 특징주 덴티스 확인해 봤는데요. 9,000원 부근에서 양봉 나오는지 꼭 확인하신 이후에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과 관련된 종목들 함께 먼저 다뤄봤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해 놨는데요. 일단 오늘이죠. 온라인 강연 진행될까요? 네, 오늘도 온라인 강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방송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을 다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생각이고 또 시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 더 갈 겁니까? 못 갈 겁니까? 이런 궁금증들도 있으실 테고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얘기를 해드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종목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샵 3772로 이영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내일부터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종목을 받으실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전 추천드렸던 종목 하나 지금 현재 13%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전에 받았던 분들 수익 추가드리고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그 시기에 맞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13% 넘게 올라간 종목을 제가 추천주라고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종목과 공모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오시면은 자유롭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노란톡에 질문하셔도 제가 짬짬이 틈틈이 요약되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종목은 제주은행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4,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2월 달에는 날은 조금 시세가 나왔었죠. 거래량과 함께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 주목은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11,000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지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반등으로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밸류 프로그램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사실은 밸류 프로그램이 저는 추가적으로 강한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구두 개입도 사실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명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총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좀 많이 시세가 안 좋고 빠져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저 PB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낙폭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되게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실적이 꼬박꼬박 잘 나오는 종목들인데 거래량이 정말로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주나 이제 보험주들이 최근에 뭐 지주사들도 그렇고 그런 거래량을 좀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다시 관심 종목에 하나씩 들어간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이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기 전보다 저 PBR 관련주라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편한 시장 형태가 되기는 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 그리고 5월 이전에 그래도 실제 만약에 정책이 안 나오더라도 항상 말씀드렸죠. 아까 정치 테마주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이 종목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 제주은행이라는 회사가 저 PBR 주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거기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제주은행이 재미있는 게 한 번 가면 정말 세게 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급등을 해주는 종목이기도 하고 급등 후에는 이제 항상 나락으로 가죠.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돌아왔다가 이게 급등하기 직전 보면은 한 7,500원대에서 딱 바닥을 잡아줍니다. 바닥을 잡아주면서 누군가 여기서 물량을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해주는데 한번 급등을 해준 다음에 그 장기 평대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찍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11,000원대에서 1,500원 정도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한번 쌍바닥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1,000원대에서 1,500원 자리가 깨지는지 확인하고 손절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도 시간을 좀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000원 라인까지 잘 지지가 나오는지 일단 확인하고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17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작년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적자로 돌아서면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인가요? 사실 이제 변곡점이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당장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중요한 업종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붙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뒤가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자칫하면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투심의 이제 불안정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은 게 사실은 적자가 나오는 기업입니다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어쨌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망할 회사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간 로봇주들은 로봇 산업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한번 접었다가 재차 반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2차전지도 그런 흐름이거든요. 한번 세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언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번 2차전지도 한번 봐볼까요?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8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 종목이 20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1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해서 1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6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다시 35만 원, 40만 원 간다고 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35만 원, 40만 원에 갖고 계셨던 분이 이걸 10만 원, 20만 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텐데 이걸 굳이 끝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121선은 꾸준하게 잘 타고 올라왔었는데 조금씩 휩소가 나오긴 하지만 꾸준하게 타고 올라오다가 지금도 살짝 121선을 깨고 내려오거든요. 이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계속 깨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 121선 같은 경우는 지지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방이 세게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에는 정리하시기보다는 언제 그럼 정리해야 되느냐. 확실히 하방이 빠졌을 때 그 자리가 전에 저점을 올렸던 저점을 잡았던 이 구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추세적으로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세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꺾인 거거든요. 꺾었다가 나중에 조정을 한참 주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14만 5천 원 정도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전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게 안 좋게 나왔지만은 안 좋게 나온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14만 5천 원 선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문자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공략주 혹은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내일은 장이 안 열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분은 바로 받을 수 있고 노란톡에 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말씀드렸던 종목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지금 16%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 종목들 많이 있고 제가 그 타이밍마다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1시, 다음 주부터는 2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그 타이밍에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 종목을 체험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종목들은 받아가시고 또 궁금증들 많으실 겁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수 있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또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주식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남겨주시면은 연락되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4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궁금증이 있으신 것들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뭐 오늘 저녁 때 뭐 먹을까 이런 것들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맛집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맛집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방법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셔가지고 즐거운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하게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3거래일 동안 조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오늘도 3%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아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회사 측에서도 주가 급락과 관련돼서 좀 해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 다시 상승으로 추세 반전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현재 구간 어떨까요? 사실은 이미 추세는 꺾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미국 회사에서 개발되면서 또 많은 관심을 이끌면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은 시세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임상 실패를 했다는 찌라시들도 좀 돌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임상 실패에 대한 찌라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빠질 자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거의 교과서적으로 상승을 했죠. 딱 3단 상승을 해주고 3번 딱 3파동 주고 그 다음에 딱 쌍봉 주고 쌍봉 딱 줬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꺾였다는 게 이제 점점 저점을 내리고 있는 저점을 꾸준하게 내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은 역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내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이 쳐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을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정말 임상을 성공한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럴 때 제약바이오들 득세를 했던 그 시절에도 진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이 임상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회사는 임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사의 사장들이 저희 임상 꼭 성공할 거고 지금 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해봤자 성공하는 회사들은 실패하는 회사들은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서 임상을 성공할 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대감이 살아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간 찌라시들도 돌고 있고 기대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들도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여기서 241선까지 저점까지 깨고 내려온다면은 추가적으로 15,000원대까지 널려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600원이니까 딱 22,000원까지만 한 600원 정도만 텀을 보시고 그 자리도 직전에 보시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여기서 깨지면은 다음 이평선 때 지지라인 줄 수 있는 구간대가 15,000원대인데 사실 15,000원대 장기 이평선 구간대도 강한 지지 구간이 아닙니다. 강한 지지 구간이 아니고 그냥 이평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수 있는 거지 강한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만 딱 보시고 거기 깬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펜트론. 아쉽지만 22,000원 선이 만약에 하락으로 뚫리게 되면은 해당 부근에서 일단은 물량 1차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CS 윈드고요. 매수가 63,000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 조금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의 이 베스타스랑 함께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재생 관련주들의 조금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수주를 받아오는 거 보면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윈드타워 공급 계약이 체결돼서 1,164억 이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다. 네. 라는 이제 매출액 대비 현재 매출액 대비 8.5% 정도의 수주 공시가 나왔고 어제 그래도 한 4%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4%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주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재생은 네. 길게 가도 사실은 1분기, 2분기를 넘기기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때도 이게 임상을 진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을 먹고 주식은 잘하거든요. 항상 주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 땔감이 무엇이냐? 기대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많이 갈 때도 2차전지는 앞으로 정해져 있는 미래고 내연기관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뀔 거다. 그럼 얼마나 많은 차들이 새로 출시되고 바뀌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단기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건 결과치입니다. 결과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땔감을 한번 쓴 거거든요. 이 땔감은 이제 수시되어 버렸지 다시 한번 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있는 미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을 하게 될 텐데 미래에 있는 것들은 트럼프가 딱 버티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월에도 사실 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점을 잡고 소위 말해서 저점을 올리는 형태의 쌍바닥을 찍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이 업황 자체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크게 터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이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중심을 잡아줬던 어제 올라갔던 이 양봉의 저가까지 시가까지 깬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한 5만 원에서 49,000원대 후반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 자리가 그래도 최소한 이 단봉 하나 정도는 지지가 나와야지 밑에 추세를 바꿀 수 있지. 이 단봉에 있는 시가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도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49,000원대 후반 5만 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봉 기준으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5만 원 아래에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고민은 옵티시스고요. 매수가는 16,5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종목이야말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면서 거래량도 없고 가격 상승도 없고 모멘텀도 계속 부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옛날에 메타버스가 또 한창 핫했을 때 광링크와 관련돼서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친구에게 다시 차례가 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무감을 추천드려서 수익을 많이 내고 또 수익 인증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종목은 또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안 가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디지털 광링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특히 의료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즈 그리고 교육 방송 이런 것들을 신호 손실 없이 선명한 장거리 영상 전송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에 만약에 소위 말하는 세력들 큰 손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종목을 소위 말해서 비대면 의료로 엮어봐도 엮을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최근에 뭐 비대면 의료 관련된 종목들 뭐 인성정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결국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종목에는 한번 해먹고 빠져나간 이후에는 지금 주인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받쳐주는 큰 손들이 없다는 얘기고 현재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 오늘 거래량 13,000주밖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럼 이게 언제 살 수 있냐? 그러면 이 만 얼마 되는 이 거래량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 밑에서부터 누가 계속 받아오면서 들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이 정도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 언제 그러면 이게 힌트가 나오느냐? 거래량이 실린 양봉 딱 나오고 조정 줬다가 또 거래량 실린 양봉 나오고 조정 줬다가 이러면서 바닥을 확실히 들어 올려주는 흐름 정도 나와야지 이 종목이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추세를 돌릴 가능성들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지금 10,000원대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대를 만약에 이 종목이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정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9,500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고 그 자리도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당분간은 인연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서 깨지지 않고 9,500원대를 깨지지 않고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들이 조금씩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현재 구간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전에 돌파했던 이 고점들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기술적 자리는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보다는 9,500원까지만 보시고 추가적인 하락 여부를 테스트해 보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줘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9,5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지 해당 부근 깨지면은 물량 조금 정리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공략주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어떤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모멘텀들을 살펴봅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모멘텀이다. 진짜 이 종목은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실적이 정말로 상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실적이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한 성장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 전자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수익 인증도 많이 드렸던 대표적으로 제가 이 종목은 모멘텀이 되고 실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웹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플랫폼 뭐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수익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실체가 명확하고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어제도 이제 웹툰 관련주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이니까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웹툰을 안 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웹툰 관련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꼭 그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들으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돈이냐 가짜냐 사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STO 관련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관련해서 K옥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STO성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STO 중에서 한 가지는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STO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을 미술 신고서를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술품 투자 개혁 증권의 청약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란 펌킨이라는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게 이제 투게더 아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해서 이걸 STO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약자 1,015명이 모였고 95.37%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STO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STO 중에서 두 가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싼 것들 를 이제 분할해서 토큰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분할 소유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것보다 저는 좀 더 관심 있는 건 저작권 쪽은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술품이라는 거는 이게 팔리지 않으면은 이 배당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모나리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뭘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게 배당처럼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STO는 저는 실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 아직 그런 쪽보다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한 STO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까 코인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장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코인이 지금 8,600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코인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코인 무조건 1억 간다 막 이러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1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면서 지금 코인을 사기 좀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인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형태의 전자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있는 STO 시장에도 관심을 좀 기울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인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 종목도 단기에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나왔다가 바로 죽는 흐름이 아니고 오늘 또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저점에서 딱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종목 옵티시스를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사는지 알 수 있으려면은 거래량에 실린 양봉들이 몇 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 주고 다시 또 올라왔다가 주가가 조정 주고 이런 흐름들이 몇 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이 그런 흐름이죠. 거래량이 실린 양봉 나오고 다시 조정 주고 양봉 나오고 다시 조정 주고 왜냐하면 이 양봉 나온다는 게 누군가 물량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량을 매집을 다 했으면 그냥 끌어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종목은 한번 관심 두고 접근해 볼 만하다. 특히 오늘 장기 인폭대를 돌파해주는 흐름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오늘 종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1차 목표가는 지난번에 상승을 했던 이 고점 대비 8,800원까지 윗꼬리까지 따지면 8,800원이지만은 윗꼬리는 조금 제외하고 한 8,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 그 이후에는 2022년 고점이었던 11,0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이 하방에 빠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옥션 오늘의 공략주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1차 목표가 8,000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